많이 슬퍼하시고 우리 사람 장례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절차 지낼 때 가장 많이 애통해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다 최선 다 하셨잖아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아이 보면 나도 모르게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제가 만났던 보호자가 가족 수로만 따지면 12,000가족이 넘어요. 장례를 진행한 게. 근데 12,000가족 중에 대략 70%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사장님 뭐 하고 계시나요? 오늘 김충순 변호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발열교육센터 애호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하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보호자분들 모시고 보호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맞죠? 맞아요. 저희 쪽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모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들으시려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가지고 한번 좀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주제인가요? 오늘은 주제 제목은 반려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주제고 제가 늘상 하는 세미나이긴 한데 실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호자분들한테 정말 나중에 있을 이제 아이들이 떠나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떠난 이후 시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고 그 정리된 내용을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김충순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내용이 이곳에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또 요청을 해주셨고, 맞죠? 재밌게 해보자고. 근데 사실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서 아시겠지만 눈물 펑펑 흘릴 수 있는 내용이라 조금 걱정은 됩니다. 혹시 이거 유료 강연인데 네. 유튜브에 좀 공개해도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산초프 TV는 제 채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 전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산초파 TV를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유료 강연이면 제가 또 이렇게 뭔가 파이팅 하시자고요. 와! 와! 감사합니다. 바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석 세미나,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세미나 애호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하실 때 김충순 변호사님께서 방석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처음에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차라리 내가 의자를 사주겠다. 불편을 드리지 말자. 근데 김충순 변호사님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에 제가 좀 공감을 했던 게 이곳이 우리 아이들이 행동교정을 받고 같이 공감하고 교감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아이들이 있었던 공간하고 가까운 곳에서, 물론 핑계겠죠. 그렇게 해서 방석을 마련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그러면 우리 이거 되게 좋은 취지니까 방석 세미나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애호 세미나라고 열리게 됐는데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쵸? 이 귀중한 시간에 오신 만큼 오늘 돌아가실 때 꼭 정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애를 위해서 너무 좋은 시간에 참여를 했구나 라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소개를 정확히 안 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접니다. 좀 다르긴 하죠.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좀 많이 거짓말을 잘하시나 봅니다. 네, 감사해요. 예, 저는 작년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총괄 본부장으로 있었고요.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 올해로 12년 차가 됐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배웅해줬고 많은 가족들도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밝잖아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조금 나도 반려인인데 내가 반려인이라면 아쉬웠던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도서도 출간을 하고 방송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강효웅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유명한 건 아니지만 직업 자체가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주셨고 그게 잘 부응이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오게 된 거고요. 사실은 제가 뭐 강연장에서 가서 강연을 하거나 대학교 강의를 가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오 세미나 왔을 때가 가장 좋아요. 항상 느끼는 게. 왜냐면 뭔가 되게 가깝잖아요. 온도차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에서 특별한 산책 떠나보냄의 기술이란 방법을 여러분께 세미나를 통해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떤 존재를 떠나보낸다는 거에 있어서 분명 기술이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무언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무언가는 아마도 최소한의 대비책,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이 가족분들이 다 모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보면 현재 4가족 중에 한 가족은 반려가족이에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보유 가구 비율을 보면 대략 15%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산초라는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 산초, 저 이렇게 3 식구. 저도 반려가족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려가족이지만 반려동물이 14살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이 14살이면 사람의 나이론 80살 정도라고 해요. 네, 보통. 그래서 반려견이 14살, 사람이 80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언젠가는 분명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고 우리 인정해야 돼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언젠간 우리보다 먼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건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알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아주 나중에 먼 후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세미나 내용의 중요도보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첫 번째 갖게 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왜 웃으시죠? 벌써요? 저기 각티슈 2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휴지가 아마 동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너무 슬픈 주제로 가면 무겁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보다 먼저 아이들이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심적 증후군을 겪게 되잖아요. 그 심적 증후군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선물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펜노스 증후군은 펜노스 신드롬이라 그래서 외래어예요. 네. 펜노스 증후군, 펜노스 신드롬이라고 하죠. 외래어예요. 최근에 이 펜노스 증후군을 겪고 계신 많은 보호자분들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명칭을 부여했어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네,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떠나보내고 겪는 심적 증후군을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해요. 벌써 우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으신 거죠? 네. 제가 김춘수 훈련사님이 저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주문했냐면 오늘 오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울게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되겠냐 그랬더니 다 울려야 된다. 이 과정은 제가 반려동물의 반려견의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내 반려동물과 인사하는 과정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미안해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크게 미안할 게 없잖아요. 사실 다 최선 다 하셨잖아요. 근데 꼭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아이 보면 나도 모르게 미안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미안함의 시작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미안함의 시작은 뭘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전에 내가 내 얘기 잘 못해줬으니까 미안하겠지? 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고 있는 장면 보호자가 계시고 제가 서 있는데요. 요때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이걸 담았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유리 사이로 넘어서 화장을 하고 있고 전 뒤에서 보호자를 모시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요 공간에서 가장 많이 미안해 하시거든요. 많이 슬퍼하시고. 우리 사람 장례 보면 그렇잖아요. 그쵸? 화장 절차로 갔을 때 화장 절차 지낼 때 가장 많이 애통해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왜 뭐가 미안했을까라는 지점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해답을 찾고 싶어서. 제가 만났던 보호자가 가족 수로만 따지면 12,000가족이 넘어요. 장례를 진행한 게. 근데 12,000가족 중에 대략 70% 이상은 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과연 미안한 게 뭘까? 그렇게 미안한 게 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글자 보이시죠? 잘?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 혼자서 어디 보낸 적이 없어요. 멀리. 그렇지 않나요? 다른 세미나 갔는데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우리 유치원 보내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근데 애만 혼자 보낸 적이 없잖아요. 항상 같이 하시잖아요. 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안정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멀리 보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영영 떠나가는데 애만 혼자 보내야 되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지 않을까? 그게 보호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덜 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민의 결과를 여기에서 찾았어요. 반려가족의 마지막을 위한.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반려가족에게 필요한 마지막 위한 일. 두 가지의 플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려가족을 위한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반려가족을 위한 일을 하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예요. 생애 주기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오늘 가늠은 하시지만 정확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이 부분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8살이 되면 사람 나이로 45살이에요. 저희 집 산초가 9살이거든요. 제가 올해 45살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산초 이랬는데 요새는 산초씨 이렇게 얘기해요. 반려동물의 나이가 9살이 되면 생명학을 다루는 동물 전문 수의사들은 9살 이상의 동물을 노령의 나이가 된 동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9살에 가깝거나 9살이 넘었다 하시는 분들 한번 거수해 줄 수 있나요? 몇 살이죠? 10살. 11살. 같이 10살.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저희 좀 친한 수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산초가 9살이에요, 선생님. 저 어떡하죠? 너무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17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 반려동물의 나이가 9살이 되면 동물 전문 수의사들은 9살 이상의 동물을 어찌됐든 노령의 나이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가장 많은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일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데이터입니다. 이건 최근 5년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수립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작년 열차한 대한 그 기준으로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는 8살에서 12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어리죠? 너무 어려요. 나도 좀 인정을 못할 것 같은데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9살, 10살, 그렇죠? 10살을 케어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실제 10년 전에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10년 전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상황. 10년 전으로 가보자니까요.
10년 전에 동물병원 많지 않았어요. 오늘 페페오 갔다 오셨죠? 페페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제가 지금 10살에 가까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분들께는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아프다 그래서 바로 케어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 보호자분들보다는 지금 요령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그 이상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분들께 박수 한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생애 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떠나는 나이를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우린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우리 아이가 9살이 되면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표현하고 계시죠? 오늘 나올 때 사랑해라고 하셨나요? 갔다 올게. 간식 먹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저도 사랑을 늘상 표현해요. 막 뽀뽀도 하고 볼때기도 꼬집고 갔다 올게. 줘. 잘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3단 더 키워놨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나랑 분명 내 반려동물이랑 소통하는 시그널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 언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대요. 아이들이 9살 이상의 노령의 나이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상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우리 아이와 소통하고 있는 언어. 저는 약간 산초랑 산책, 간식, 할머니, 금지어예요. 3개. 이거 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랑 대화할 때도 어제 산책했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어제 했어?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시그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자, 여기서 선물이 한번 나갈 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사진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난 좀 자신이 있다. 데이터 양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는 한 이 정도는 있다. 자, 나오세요. 어느 정도 있으신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 2테라 있어요. 자, 2테라 이상 나오세요.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이 2테라가 안 된다고요? 어려워요. 8개월에 저 1테라 돌파했던 것 같아요. 왜냐? 아기 때가 가장 이쁘니까. 그렇잖아요. 핑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진에 대한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요, 제가 상대했던 보호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셨고요, 나이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도 소통하고 있어요. 명절 때마다 연락 오시고. 지도사님, 이제 아이 보내고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지도사님, 큰일 났어. 우리 초롱이가 생각이 안 나. 초롱이 하면은 머릿속에 형상이 보였는데 이제 그게 안 돼. 근데 나 그게 너무 미안하다 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묻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사진을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뭐라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가 떠나고 나서 아이의 잔존하는 모든 정보를 삭제했어요. 없어요. 정말로. 진짜 없으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싹 다 지우셨대요. 너무 후회되신대요, 지금. 아이를 생각하고 싶은데 형상이 떠오르지 않는 게 1차적인 문제였대요. 그걸 대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진의 중요성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도하고 추모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려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요새 네이버 가입하시면요. 클라우드 미리 줍니다. 좀 어느 정도. 좀 모자라면 구글 사용하시고요. 다음 포털 많습니다.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셔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 사진, 영상 많이 담아놓으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속도가 달라요. 5번째,
버킷리스트를 준비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킷리스트 아시죠, 여러분? 뭐 죽음과도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러분 오늘 페페어 다녀오셨죠? 가셨나요? 페페어 가서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떤 장난감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거 사갖고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줄까?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바로 하지 못하시니까 그럼 우리 노트에 써보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애랑 아직 못 해본 거, 해보고 싶은 거, 가능한 거 이렇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는 사실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 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밤에 분위기 좀 잡으시고요.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불 하나만 켜시고 노트 이렇게 딱 켜서 우리 애기한테 해줘야 될 일 딱 쓰시면 눈물 펑펑 흘리실 거예요. 막. 그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산초 아빠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제가 이 중에서 어떤 걸 성공했을까요? 자, 일단 저는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걸 하려고 제가 충주에 가가지고 다 알아보고 막 안전용품 다 준비하고 막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운동선수들 메디컬 테스트 하듯이 우리 담당 수의사 선생님께 가서 제가 우리 산초랑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려고 합니다. 애기 상태 좀 봐주세요, 선생님. 어떤지. 수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라고. 괜찮다고 하라고.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대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전과 후의 과정이 좀 달라지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한 후에는 다시는 보호자님한테 애가 안 갈 거라. 그걸 감안해서 해라. 네, 너무 무서워한대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야 돼요. 너무 무서워하고 그걸 보호자가 인도했을 때 이미 보호자의 관계는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버킷리스트까지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킷리스트까지 봤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나중에 이 미안함의 시작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던 이야기예요.